안녕하세요. 그래도 저녁에는 좀 제법 선선해졌어요. 진짜 덥더니. 그렇죠. 정말 좋아요. 근데 네, 온도도 문제지만 제일 우리에게 민감하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습도입니다. 그럼. 네. 네네네. 우리나라 이번 여름에 진짜 덥기도 덥고 습하기도 엄청 습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사계절 중에 온도의 차가 60도. 그러니까 추울 때는 20도, 영하 20도지만 더울 때 거의 40도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60도.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후가 만만치 않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네. 면역이 떨어진 노인에게 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무좀 발톱이다, 발톱 무좀이다, 뭐 이런 건데요. 자, 2023년 정말 더웠잖아요. 금방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온, 다습,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환경, 정말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식중독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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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다빈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명은 질병, 무엇일까요? 감기. 감기. 네, 감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일 흔하고? 뭐 가장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뭐 또 오답도 아니에요. 틀렸던 얘기네요. 저도 이제 간호학과 학생 때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가장 많은 질환이 뭔지 아냐? 이랬을 때 우리가 감기죠. 뭐 당연하게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의 답이 무좀이야. 이렇게 답하셨어요. 정말 상상 밖이었죠. 네네. 이게 네. 이게 탁 네. 입력이 안 될 네네. 만큼 왜 무좀일까요? 지금 이거는 어떠한 그 질환의 뭐 중요도라기보다 다빈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이제 이 해답을 찾아봤더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라면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인이 47억. 그래서 거의 59%. 넘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뭐 아시잖아요. 지금 인도가 14억 5천 넘고, 그다음 이제 중국이 뭐 14만 2, 3천 이렇게 되면 이 둘만 더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의 29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뭐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다, 뭐 파키스탄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59%라고 하는 60%에 가까운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아프리카. 그러다 보니까 고온, 다습, 비위생적인 이런 환경 요인들이 곰팡이라고 하는 무좀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곰팡이와 아주 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있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 같네요. 그리고 정말 또 얘가 엄청 독해요. 독해가지고 한 번 딱 타겟으로 우리 몸에 와서 자리를 딱 잡으면 완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기후적인, 환경적인, 이제 비위생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번 딱 또아리를 틀면 정말 완치라고 하는 닿지 않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은 약간 이 질환이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또 여름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비위생적인 그런 거 더불어지면은 또 재발하고 또 이 약 자체가 굉장히 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또 먹기가 힘들고요. 거기다 또 당뇨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이죠. 이제 그러한 이 질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운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발톱무좀 같은 것도 약을 딱 먹게 되면 1년 이상 드셔야 돼요. 왜 그렇게 발톱이 자라는 속도. 그래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톱은 뭐 3개월, 새끼손가락 뭐 6개월, 엄지발톱 6개월, 새끼발톱 1년. 그래서 이 발톱이 이제 완전하게 자라는 속도만큼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야 곰팡이 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근절이 잘 안 되는. 참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문제가 뭘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세균들은 바이러스나 곰팡이는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공격 대상에 이로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성 무좀 발톱도 역시나 가장 이제 취약한 그룹이 노인이죠. 아, 네.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런 아유, 균들은. 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 단연코 음. 코로나 말씀드리잖아요. 자, 뭐 매일 질본에서 발표하죠. 오늘 코로나 환자 몇 명, 네, 거기에 노인 몇 명, 또 거기에 노인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망 몇 명, 사망 몇 명, 폐렴으로 사망한다. 이래서 어쨌든 간에 질병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다가 그 대상자가 당연히 이제 연령대로 보면 노인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환경에 나름의 신경을 쓰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좀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면역이 정말 중요하죠. 그럴 네, 수밖에 네. 없네요 진짜. 결핵이든 뭐 에이즈든 뭐 암이든 다 면역이 떨어질 때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균이네요 진짜. 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곰팡이균은 특히 이제 무좀은 또 발, 신발, 슬리퍼, 집안에 있는 저희가 선생님이 굉장히 위생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세균은 세균 나름대로의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독하게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매트, 또 바닥, 또 이러한 것에 서식하는 이제 곰팡이가 백선균이다, 트리코피톤균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노인층이 이제 또 숫자적으로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암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면역 억제제를 또 쓰시게 되면 또 이러한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이제 취약한 또 대상이 되고요. 또 이제 스포츠에 이러한 이제 선호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상상 밖으로 이러한 곰팡이에 대한 그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곰팡이 때문에 폐렴도 생기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질환들이 노인을 이제 위협하고 있죠. 정말 진짜 이게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무좀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전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교과서에 뭐 몇 살이 되면은 이런 질환이 몇 %가 나온다 이런 이제 통계값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뭐 오랜 기간 동안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냥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0이 넘어가면 거의 뭐 90% 100%가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는 이런 발톱 무좀, 발톱이 두꺼워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발톱. 그러니까 결국 면역이 떨어지면 충분히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변형의 형태로 굉장히 이쁘지 않은, 그렇죠. 이쁘지 않은.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정말 피부 자체도 쪼글쪼글하게. 그다음 발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모양을 곰팡이균으로 갖추고 비틀어지고 네네네. 두꺼워지고. 네네네. 네, 색깔도 노래지고. 노래지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곰팡이 색깔처럼 푸른색과 검은색 이런 색깔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쵸. 것이 당연한 현실이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또 뭐예요? 또 간의 이러한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 또 당뇨가 있으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제 요양시설에서는 어떤 치료적인 측면보다 이제 관리 측면에서 자라난 발톱을 이제 깎아주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는 이제 어르신 발톱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사실. 지금 80세 이상 100% 있는 이분들에게 모두 무좀약을 드린다든지 그쵸. 어떤 이제 우리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이제 발톱 관리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 흔히 요즘 이렇게 발톱을 잘 관리하는 파일이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밀어서 다듬어서 잘 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가 있고요. 또 하는데도 전문성을 또 요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자라난 발톱을 깎아주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실정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곰팡이 균이긴 하지만 네. 잘 깎는 것만으로도 조금 예방이나 아니면은 뭐 억제를 시킬 수 이제 있는 예방은 아니죠. 왜냐면 일단은 이제 곰팡이 맞아요. 자체를 근절을 못 시키니까 예방은 아니고 자라난 발톱을 이제 관리 정도죠. 그래서 또 일반 우리가 손발톱 깎기로는 얘를 깎을 수가 없어요. 두꺼워서. 예, 두꺼워서 네네. 아예 그게 들어가지를 네네,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패티를 가지고 좀 잘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니빠라고 하는 이런 의료용 발톱 깎기를 그렇죠. 가지고 네.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참 내 발톱은 내가 이 니퍼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넣었을 때 아픔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지만 어르신은 요양보 선생님이 해 드릴 때 이게 잘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하다 보면 막 피가 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하루 그 어떤 한 요양보호사가 저에게 부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이 발톱을 관리를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 안 예, 보여. 돋보기를 끼더라도 이게 잘 이게 뭐 감지라든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 혹시 이거 젊은 선생님들이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네, 얘기 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안 보이시는 것도 안 네. 보이는 거지만 발톱하고 살하고의 경계가 어딘지 몰라서 어디까지 깎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요양보 선생님이 우리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잘안 보여서 그 요양보 선생님들도 거의 이제 50 네, 그렇죠. 이상의 나이가 이제 좀 연령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제 의논을 해옵니다. 정말 요양병원에서 이 발톱 관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매다, 뭐 중풍이다 이런 뭐 중요한 질환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소소하게 이 발톱 관리가 정말 어려운 그다음에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진과도 이제 우리가 의논을 고민을 해봐야 하면서 되지만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간호부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니빠라고 하는 이 발톱 깎기용 기계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충분히. 그래서 막 한 층에 하나 준다. 그럼 얘가 한 층에 벌써 5, 60명의 그렇죠, 대상자가 있을 때 그렇죠. 하나 가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혀 예, 그래서 한 방에 하나씩이라도 아. 한 방에 이제 요양보호사에게 이거를 줘서 철저하게 소독을 잘해서 이제 깎아드릴 수 있는 그런 관리는 제가 해야 될 몫이죠. 그런데 정말 예쁜 발톱으로 만들어 드릴 수 없는 것이 요양시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저 사실 이게 참 네. 일단 관리라도 잘 되면 그나마 좀 네네, 낫고 네. 관리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깎아주시는 분들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인가 발톱인지를 모르겠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드셔서 보면은 어르신들이면 다 발톱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만 봐도요. 네네. 발톱 모양이 일단 이상하고 네. 색이 이상하고 예. 그리고 살과 발톱의 경계가 없어. 굉장히 두꺼워지죠. 그래서 네네네네. 흔히 말하면 이러한 그 손발톱 무좀이 오면은요, 이 얇은 발톱이 새끼손가락 이거보다 더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손톱깎이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의료용 이런 발톱깎이라고 하는 니퍼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만큼 잘 잘라주느냐가 굉장히 스킬풀하게 돼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시력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은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렇게 패티라고 하는 것으로 잘 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깎아줘야 되고 또 청결하는 문제도 잘 관리해서 항상 또 양말도 좀 몸양말 좀 신어줘야 되고 뭐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요양시설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오거든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오시는 분들이 목욕봉사, 그다음에 미용봉사,
또 거기에 이제 뭐 우크렐라, 뭐 이제 악기 같은 걸 하시고, 뭐 음. 하모니카 연주, 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또 봉사 단체 중에 한 그것이 댄싱. 노래. 노래보다 댄스. 댄싱. 네, 근데 거기다가 벨리 댄스. 그러면 아, 아주 그죠? 아, 예쁜 아, 옷으로 예, 배꼽이 보이고 그러면 막 특히 할아버지들은 엄청 그죠. 신선한 활력소죠. 하세요. 지루한 그 네네. 요양시설의 생활 중에 예, 즐거워하시는 그런 이제 봉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여러 가지 봉사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발톱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해서 많지는 않고요. 있긴 있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해서 뭐 목욕이나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이제 예,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나는 특별한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요. 이런 이제 좀 네일샵, 예, 이제 발톱 관리하시는 그런 곳에서 또 전문성을 또 키우고 또 그다음에 이런 기구들을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또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기구들에 대한 어떤 소독, 예,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요 발톱을 관리하면은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밀어야 되죠, 그죠? 예쁘게 다듬어서 또 잘라야 되죠. 이래서 많이 못 하세요. 그렇죠. 한번 오셨을 때. 정해진 시간. 네, 그래서 그렇죠.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도 10분을 못 해요. 한 병원다. 네, 한 분이 오셨을 때 그쵸. 시간이 기구나 네, 기구도 그렇고 그쵸. 예, 한 분에게 뭐 정말 10분, 20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0분 20분이면 벌써 10명이면 몇 분이에요? 2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한 2분이 오셔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요양시설에서 에브리바디 웰컴. 너무 환영되는데요. 굉장히 예, 환영합니다. 저도 오신다고 그러면은 뭐 한 명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이 이제 제가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시는 거.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근무 시간 외에 왜 하시겠죠? 발톱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패티라고 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야슬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다 밀어서 이렇게 잘 깎아서 그러면 굉장히 발이 예뻐지니까 그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손발톱을 깎는 봉사만 해도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무좀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올마서 고생도 하세요. 사실은. 예, 뭐 결핵 관리를 하시는 의사도 그렇고요. 또 약간 또 정신과에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그러한 어떠한 현장에 계시다 보면 뭐 어쨌든 뭐 노출되는 빈도는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번 내가 걸렸으면 잠깐 치료를 하고 괜찮아지는 거면 괜찮지만 이제 계속 쭉 같이 가야 되는 게 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사실 나야 봉사활동 해야지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그래 보시면은 왜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간호사도 있고요. 또 외국 호주나 네덜란드에서 오시는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제 테레사 수녀처럼 이제 봉사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사전 지식을 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방어 체제들을 이제 만들어서 장갑도 끼시고 이런 이제 기구들을 잘 소독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선행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불치병은 아니지만 노년의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발톱 무좀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주면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치매든 뇌졸중, 중풍이든 파킨슨이든 정말 노인성 질환에 이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100세 시대다. 근데 100세는 괜찮은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재수 없으면 140까지 산다. 이것이 지금 의학계에 나오는 하나의 우와 140은 미래에 대한 상황입니다.
140은 좀 무서운데요, 진짜. 무섭죠? 네. 즐거운 게 아니고요. 아니 무서워요. 그리고 또 거기 더불어서 재수 없으면 85세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140까지 살려면 아무래도 예, 이제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출산 0.7명으로 떨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노노플랜 이래서 정말 140까지 사는 그러면 85세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면 또 그 긴 기간 동안 누구에게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노인 발톱, 무좀도 오래 살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운명처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노년의 삶은 병원을 내 집처럼 약을 밥 먹듯이 또 오늘 이런 무좀도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이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함께 운명처럼 함께 살 그거라면 조금 관리해서 예쁘게 적게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말하면 뭐 치매도 안 걸릴 수 없으니까 인생의 목표값이 뭐냐면요. 예쁜 치매. 그래도 맞아요. 안 걸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예쁜 치매가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쁜 무좀으로 우리 함께 운명처럼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